연평도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 전체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중국 어선들 때문이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평도 하면 꽃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게가 최근에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평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연평도는 농사로 치면 그 꽃게 농사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꽃게잡이가 연평도 경제 활동에 아주 그 주요한 거의 전부의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시피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중국 어선들의 그 조업 때문에 이 연평도 경제 아주 뿌리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이제 크게는 이 연평도 NLL 즉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이 중국 어선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이들의 그 어획 방식이 아예 아주 그냥 싹쓸이 해가는 이러한 그 쌍끌이 조업 방식이어서 이제 더 그 피해가 크다고 하죠. 연평도 어선 어민들 이대로 가면은 이 어선들마다 기본 경비도 그 빼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결코 어민들의 볼멘 소리가 아니라는 게 최근에 어획량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국내 최대의 그 꽃게 어장이죠. 그 연평도의 그 꽃게 어획량을 보면은 그 2009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그 300만 톤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던 것이 그 2011년에는 그 225만 톤 정도로 크게 줄었고요. 2013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어선들의 그 불법 조업이 그 본격화된 2013년에 보면은 이게 무려 그 97만 톤 정도로 아주 그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14년 약간 회복세를 보였지만 역시 그 2015년 이 117만 톤 그러니까 2009년도에 3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올해인데요. 지난 5월까지의 그 어획량 5만 1,600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역시 그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거의 한 34~3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하죠. 네, NLL 쪽으로 나타나는 중국 어선들의 그 횟수도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네, 그건 통계로 딱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 그 한참 이제 그 어획량이 결정적으로 줄었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출몰했던 중국 어선 수가 한 15,000여 척이 되는데요. 2014년 그 한 해 뒤에는 19,000여 선으로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그게 무려 29,000여 척으로 이제 크게 늘어났는데요. 2년 만에 이 연평도 인근에 출몰하고 있는 이 중국 어선 수가 무려 그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셈이죠. 네, 중국 어선들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출몰했다. 때를 지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잔뜩 와서 조업을 자기들이 이제 불법 조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 행태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오죽하면 우리 어선들이 직접 이제 그 불법 조업하고 있는 이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 중국 어선들 그 쌍끌이하면 사실은 그 바로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다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쌍끌이 조업인데다가 여기에 그 검은 호스와 프로펠러까지 장착을 해서 바닥에 사는 꽃게는 물론이고 뻘 깊은 곳에 있던 그 알과 치어까지 아주 그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예 이 바닥을 다 그 뒤집어 놓고 있다시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산란한 꽃게 알까지 다 뭉그러져 버리게 되고요. 이 꽃게 먹이인 그 조개까지 모두 다 퍼담는 이런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연평도 특히 이제 그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고 있는 NLL 인근의 그 연평도 해역은 이 바로 이제 꽃게의 그 산란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망가진 산란장 이 회복하자면 최소한 6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죠.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회복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장이 망가지면 안 왔다가 또 회복되면 또 올 거고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해양경찰이 단속도 했고 중국 측에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벌써 한 뭐 10년 가까이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NLL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노리고 이제 그 중국 어선들도 그 불법 조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NLL에 그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그 이제 그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은 군이 직접 하지 못하고 해경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해경으로서는 그 NLL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중국 어선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뭐 단속하러 가까이 간다거나 그러면 예. 곧바로 이들 어선들이 그 NLL 이제 북쪽 해역지구로 넘어서 도피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단속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북한과의 그 군사적인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중국 어선들 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NLL이라는 우리의 그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기인한 점이 많군요. 네. 근데 세월호 이후에 해경 조직도 축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예전만큼 못하다고 하고 군과 해경이 서로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이 참다 못해서 실제로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고요. 예. 자칫 뭐 외교적 그 분쟁이 납포 과정에서 있죠. 이제 우선 충돌이 우려되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중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예. 번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단속을 하다가 만약 직접 납포를 하다가 이 중국 어선이 NLL 북쪽으로 가거나 그랬으면은 네. 자칫 이제 그 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나 충돌도 우려됐던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지난 5일이었죠. 그 새벽 5시경에 그 출항했던 연평도 어선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조업하러 가다 보니까 바로 NLL 인근 그 550m 지점. 그 사실은 얼마 안 떨어진 지점이죠. 여기에서 15톤과 그 22톤급 목선 두 척이 이제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선장이 이 중국 어선들 이거 정말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좀 같이 와서 우리가 직접 잡자. 그래서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어선들이 이제 모여서 이 두 중국 어선의 그 닷줄을 걸어서 이제 견인을 했다고 하죠. 마침 이제 그 중국 선원들 그 밤샘 이제 조업을 한 다음에 이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어서 큰 뭐 충돌이나 이 저항 같은 건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두 이제 12명의 중국 선원들이 이제 그 타고 있었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 해경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저항이 나오죠. 맞습니다. 흉기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그런 충돌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오죽하면 이러셨겠어요, 그죠? 연평도 주민들이 말이에요. 지금 납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제 그 지난 6일이었죠. 그 다음 날 이제 그 선장 2명은 이 불법 조업 혐의, 그러니까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네. 나머지 이제 선원 10명에 대해서는 이제 곧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그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뭐 한중 관계도 이제 그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으로서 이제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어떻든 이제 이번 그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 두 어선이 3일 오전부터 아니면 이제 우리 어선들에 납포된 5일 새벽까지 한 48시간 정도의 무려 그 NLL 저희 우리 해역 네. 지역을 무려 16차례나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NLL을 넘나들면서 이 조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거예요. 중국 어선을 끌고 온 연평도 어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처가 법률 위반 사항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뭐 참 처벌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냥 묵과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경으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그 불법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제 그 조업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업 구역 무단 이탈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선들 네, 거기가 조업 구역이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조업 구역으로 가려다가 이제 중국 어선을 보고 원래는 거기에 조업 금지 구역이죠. 이 조업 금지 구역이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뭐 조업 구역을 이제 이탈하기는 했지만은
다른 해역에 가서 조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업구역 무단 이탈 혐의로 이제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어로 한계선이나 이 조업 자제선을 넘어서 어로하거나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이 선박 안전 조업 규칙 이제 20조를 근거로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해경에서 꼭 굳이 이 같은 조항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2005년도에도 한번 2005년 5월에도 연평도민들이 이 중국어선을 직접 납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 같은 혐의 적용을 이제 그 검토는 해보았지만 그리고 일단 조사는 했지만 이 중국어선만 처벌하고 우리 어민은 그 처벌하지 이제 않은 전례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와 군과 해경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어민이 한 건데 그를 가지고 뭐 처벌을 한다. 좀 사실은 이 국민 정서와 좀 맞지 않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중국 어선의 출몰과 싹쓸이 어획 이게 근데 문제는 비단 서해 5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이게 한강 하구까지 중국 어선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중국 어선들이 그 서해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북쪽 지역으로 해서 한강 하구까지 와서 이 그 불법을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강화도 근처 교동도 서쪽,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과 그 면에 있는 지역이죠. 또 서쪽과 이 북쪽 구역까지 침범해서 그 조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 해역은 이제 그 북한과 면에 있고 이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그 중립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경이나 이쪽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그 허락 없이는 저희들도 이제 그 진입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중국 어선들이 이제 이곳까지 출몰을 해서 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지난해에는 그 중국 어선 몇 척이 이제 간간히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일 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바로 이 교동도 이 앞바다에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적게는 뭐 10여 척, 많게는 그 20여 척이 이렇게 출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겁도 없어요. 중국 어선들은. 글쎄 말이죠. 말이 안 통해서 그런지. 우리 어민들이 사실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했다. 이것은 뭐 이런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외교부가 안 나서니까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일종의 국민적 그 시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나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어민들도 이제 연평도 어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뭐 이 자구적인 조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경이나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외교적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 측이 자국 어선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아주 많은 벌금을 이제 부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측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NLL 인근에서의 그 중국 어선들의 그 불법 조업에 대해서 이 중국 쪽에 불법 어류에 대해서 그 강력히 항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이제 그 요구를 했다고 하죠. 또 이제 이달 말이나 그 다음 달 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그 제9차 한중 어업 문제 협력 회의 이제 매년 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이 중국 어선들의 그 불법 조업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를 이제 중국 당국이 사전에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 측에서도 야 우리도 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이 어선 맞으면 중국 어민들이 말을 안 듣고 가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이 좀 대책 마련이 좀 쉽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소리죠. 뭐 사실은 뭐 엄격하게 맞습니다. 단속한다고 하면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뭐 이제 외교적 하는 신용은 하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규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과거에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때문에 비슷한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북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북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제 중국 불법 조업하고 있는 이 중국 어선들 단속하려다가 NLL 남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군이 이제 경고 사격해서 되돌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른바 그 지난 99년 9월에 서해 5도 인근 NLL 남쪽 우리 수역 깊숙이까지 이 북한의 독자적인 군사 통제 수역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말하자면은 이 입어류를
네, 조업 대가로 이들 해역에서 조업 대가로 입어료를 받고 중국 어선들의 이제 그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 중국 어선들이 사실은 NLL 남쪽으로까지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북측으로 쓰면 핵이 아니라 오히려 뭐 사태를 더 좀 키우고 있다. 우리 측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네요. 예, 자기 지역도 아니고 뭐 저쪽에 가서 고기 잡고 돈은 나한테 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대목도 되는 거죠.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게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자고 한다면 예. 결국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남북이 어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동으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협력의 틀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남북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현실화하기 힘든 이런 구상이기는 하죠. 그러나 네. 궁극적으로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그 2008년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이 서해 평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들이 예. 상당히 좀 의견 접근을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후에 후속 조치들이 이제 뒤따르지 못해서 실현되지는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 제시시네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북중 관계 뭐 이런 것도 얽혀 있겠습니다만 한국과 북한이 거기서 공동 대응을 한다면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